이번 질문 중에 이게 문장의 순서 잘 못하신다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오늘 간단히 이게 기본적인 거 몇 개 소개할게요. 일단 중국어로 하면은 띵유라고 해요. 띵유. 네. 띵유. 중국어로 하면은 띵유. 이 글자 다 아시죠? 예, 정어라고요. 정어라고. 근데 뭐 정어는 뭐예요? 중국어에서 조사 뜨 앞에 쓰고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니면 제안해주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는 거예요. 단어나 아니면 절. 절은 뭐예요? 문장보다 짧은 거. 그게 절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어. 네, 또한 사실은 뜨는 정어의 표시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특히 제가 몇 번씩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안 나왔어요? 제가 소리 제일 크게 울려는 여기서 저번에 이 크기 지금 제일 크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한번 이 소리 울리고 나서는 잘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따 중간 쉬는 시간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주어 어떻게 찾아요? 어떤 단어는 주어인지 언제 오셨어요? 예, 이게 뜨어 찾으시면 돼요. 뜨어 뒤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주어라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면은 뜨 앞에 있는 부분 바로 이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수시되는 부분 우리 정어라고 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쉬운 거죠. 北京的天 北京的天 그러면 앞에 이 北京가 바로 수식하는 언어죠. 이 문장 우리 제대로 이게 기본적인 것 생각하시면 뭐예요? 하늘이 파랗다. 그렇죠? 하늘이 파랗다. 이게 문장 기본적인 구성이죠. 티엔 란이에요. 그리고 전에 이게 형용사 혼자 쓰면 안 된다고 앞에는 항상 한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문장 티엔 한란이에요. 주어는 하늘. 한국어로 하면은 하늘은 파랗다. 그래서 은는 이가 앞에 있는 게 주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어디에 하늘 이게 제한해 주는 부분 이게 조건 제한 한정해 주는 단어 하나 추가하고 베이징의 하늘 베이징의 하늘 여기 뜨 하나이죠. 베이징의天 그래서는 아무데나는 아니고 베이징의 하늘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를 정해주는 앞의 부분 정어라고 해요. 정어. 네, 北京的天 마찬가지로 서울의 지하철은 특별히 시원해요. 그러면 여기는 예, 기본 문장은 뭐예요? 지하철 시원하다. 지하철은 시원하다. 어디의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이 뜨는 바로 정어의 표시라고 할 수는 있어요. 뜨 앞에 나오는 단어 이 서울, 베이징은 다 정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장소 명사뿐만 아니라 여기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도 돼요. 今天的 作业 예, 숙제는 많다. 무슨 숙제예요? 오늘의 숙제. 예, 그렇죠. 오늘의 숙제 너무 많다. 예, 그렇죠. 이게 숙제를 수식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주어는 아니에요. 주어는 타는 그냥 하나만 타. 是一个
ren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 문장 他是 ren이죠. 제일 기본적인 거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일 초급에 맨 처음에 배우던 문장이죠. 그 후에 어떤 사람, 재미있는 사람, 有趣的人 그리고 또 한 재미있는 사람. 이거 사실은 여기 이거도 정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도 정어예요. 예, 이렇게 뜨 앞에 나오는 부분 다들 정어라고 합니다. 이뜨예요. 이뜨. 이뜨예요. 네. 안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써야 돼요. 여기서 써야 돼요. 他是有趣的人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뭔가 이상해요. 예, 이게 이거도 제안해 주는 부분이에요. 제안해 주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그냥 정어는 뭔인지 한번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정어 뒤에 뜨 없는 경우도 있대. 그게는 소속이죠, 소속. 예. 그렇게 쓸 때는 어떤 경우예요? 이게 소유격이죠. 이 뜨 맨 처음에 배우실 때 소유격 이 뜨 배우잖아요. 他的爸爸他的爸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빠바는 종신 언어이죠. 빠바는 종신 언어이죠. 他的 그의 아버지 이게 주어로 쓰고 是医生 그의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 이제 우리 하나 만들었어요. 문장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에 이 타가 뭐예요? 정어예요. 이 타는 정어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 타的 빠바만 쓰면 이게 정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빠바가 주어 될 건지는 몰라요.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뜨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뜨 없는 경우. 정어 뒤에 뜨는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예문 볼게요. 我家附近 우리 집 근처 바로 커피숍 하나 있어요. 예, 就有一个咖啡厅 그러면 이게 카페팅 앞에 양사 나온 거죠. 수량사. 그러면 여기는 뜨 필요 없어요. 수량사 뒤에 뜨는 필요 없어요. 예, 이럴 때는 이거도 뜨 없어도 정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문 볼 때 명사 앞에 주어 앞에 목적어 앞에 수식해주는 부분 다 정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뜨는 있는지 없는지. 네. 또한 我妈妈 우리 엄마 不是外科医生 그러면 여기 이 外科 외과 이게 의사 제안해 주는 정어죠. 예, 의사 무슨 의사예요? 외과 의사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입니다. 是儿科医生 그러면 여기 我 근데 여기 사실은 원래 뜨는 있어요. 뜨는 이게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예,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外科医生儿科医生이医生 앞에 있는 명사는 뜨는 필요 없이 이것도 정어라고 해요. 정어라고 해요. 예. 마지막 听说你太太 디자하니 딴 데서 들은 말이에요. 예. 당신 부인 그래서 타이테는 부인 와이프 와이프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당신 와이프 중학교 선생님이라면서요. 예. 네? 의문사는 뭐예요?
이게 억양으로 표현하는 의문 단어요. 听说你太太是中学教师 이런 의미 반문식으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말투로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당신 와이프 중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사실은 뒤에 거는 안 나올 때도 의문 표현이 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억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제가 물음표는 아니고 그냥 이거 뭐라고 할? 맞춤표로 그냥 쓰면은 听说你太太是中学教师 이렇게 하면은 평소문 돼요. 평소문 돼요. 억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听说你太太是中学教师 여기 中学가 바로 선생님 제안하는 정어예요. 정해주는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주는 단어 뒤에 이 명사를 더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정해주는 단어예요. 네. 이게 두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정어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금 봤을 때 北京的天 그렇죠. 今天的作业 그리고 外科医生 이럴 때 다 하나만 나와요. 근데 사실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두 분 教龄 이 단어는 좀 어려워요. 教龄 링은 年龄 年龄 나이 말하는 거죠. 근데 무슨 나이예요? 네, 가르치는 기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가르친다 이 뜻이에요. 네. 有30年 教龄的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던 语文 국어 선생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주어는 뭐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대표로 됐습니다. 이게 문장이에요. 선생님은 대표를 되었습니다. 무슨 선생님이에요? 일단 우리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두 분이에요. 한 분 아니고 두 분.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이요? 3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또 뭐예요? 무슨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안해 주는 부분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여러 가지 같이 쓸 때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되는지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쓰고 싶어요. 근데 여자는 이뻐요. 그리고 또 능력도 있어요. 나이도 젊어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몇 개 다 같이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정어는 방금 우리 얘기할 때 주어 앞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앞에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같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 小明的爸爸是一名教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小明의 아버지 그럼 아빠가 선생님이다. 사실은 문장은 이거죠. 아빠는 선생님이에요. 아빠는 선생님입니다. 爸爸是教师 그러면 그냥 아버지는 아니죠. 누구의 아버지? 小明의 아버지예요. 무슨 선생님이요? 한 선생님. 이렇게 수량사로 제한된 거예요. 네. 아래 거 마찬가지로 这本小说的主人 그러면 주어는 主人 그 다음에 수로 是 人이죠. 기본적인 거 이거죠. 主人 是 人 주인님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주인이에요? 이 소설책의 주인. 이 소설책의 주인 반드시 뭐예요? 한 有品位的人 품이 있는 분입니다. 품이 있는 분입니다. 그냥 사람 아니고 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제안해주는, 수식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어하고 목적어 앞에 동시에 정어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왠지 이런 것만 수업하는 게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요. 왠지 고등학교 수업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국어 시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순서예요. 어떻게 해서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소속, 아니, 소유격부터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 가지 쓰고 싶으면 일단 소속, 시간, 장소 등을 표현하는 명사, 대명사, 확구, 절 등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 방금 했던 这本书的主人我们学校的이게 소유격 표현하는 건 맨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맨 첫 번째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시대명사 수량을 표현하는 거 얼마나 한 명, 두 명, 세 명,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런 걸 수량을 표현하는 게 두 번째 나와야 돼요.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이게 두 번째 나와요. 네. 세 번째는 동사 아니면 동사의 절. 방금 우리 얘기했던 예문중에 있어요. 有30年较龄的 이게 有는 동사죠. 있다는 동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동사절이에요. 동사절. 예, 동사로 구성되는 절.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절 어떠냐를 표현하는 부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명사 명사절 뭐예요? 무엇을 이게 바로 뭐예요? 방금 우리 얘기했던 外科医生 外科는 명사죠. 외과 儿科医生 中学教师 이게 중학교 이게 다 명사죠. 예, 이게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강사예요? 중학교 강사. 무슨 의사예요? 외과 의사. 네, 이런 것은 바로 명사, 명사절 무엇을 표현하는 단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네, 우리 예문 같이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게 뭐예요? 他是老师他是老师 어디 갔지?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한 우수한 수학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나올 때는 첫 번째 소속 어디의 선생님이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我们学校的我们学校的 그 다음에 수량. 이게 수량 이럴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소유하고 형용사 앞 중간에. 소유하고 형용사 중간에. 我们学校的 그다음에 한 선생님이니까 이끄도 되고 이외도 되고 그러면 존경하려고 존경하는 느낌 표현하려고 이외로 표현했어요. 한 분. 그 다음에 동사는 있어요 없어요? 동사는 일단 없어요. 그러면 동사는 빼고 넘어가고 매우 우수한 형용사죠. 우수하다. 우수한 그다음 마지막 명사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他是我们学校的一位很优秀的数学老师. 네. 근데 만약에 동사 추가해요. 능력 있다, 有能力的. 예, 동사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죠? 一位 여기서 一位有能力的很优秀的 아이고야. 很优秀的数学老师 이렇게 예, 이런 순서로 구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순서는 외우셔야죠. 소속, 수량, 동사, 형용사, 명사 5개. 네. 소속, 수량, 동사, 형용사, 명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양사만 써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양사만 써요. 네. 양사만 제한해줘요.
他是一位老师，他是一位老师，네. 数学老师.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명사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명사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뜨 있는 거, 뜨 없는 거 앞에 써요. 뜨 있는 거는 뜨 없는 부분 앞에 쓰면 돼요. 근데 수학은 뜨 없죠? 很优秀的我们学校的有能力的 다들 수학 앞에 있죠. 수학 명사 수학 앞에 있어요. 이게 바로 定语 순서예요. 定语 정어. 근데 이 定语는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한국어에서 명사 앞에 수식해 주는 부분 그냥 수식어라고 하나요? 아, 수식어? 예, 우리는 왜 定语라고 하냐면 이 명사를 정해주는 단어, 정해주는 부분이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무슨 하늘이요? 베이징의 하늘, 베이징의 하늘.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 우수한 선생님, 수학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연습 하나 할게요. 这是 뭐라的点心 点心 点心은 무슨 뜻이에요? 간식이에요. 간식. 먹을 거 잘 아세요. 그러면 이것은 간식입니다. 이것은 간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간식이에요? 예. 일단 순서 정하셔야죠. 순서 일단 소속이 있어요. 소속 시간, 장소 표현하는 别的地方이죠. 예, 在别的地方. 그러면 在别的地方는 먼저 나와요. 네. 이게 좀 어려워요. 一种 일단 첫 번째 거 방금은 3번 정하셨어요. 这是一种在别的地方. 그 다음에는 2번 1번 手工制作的. 그 다음에 예. 왜 멈추셨어요? 왠지 이상하죠? 방금 우리 맨 처음에는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데 소속, 장소, 시간 표현되는데 근데 여기는 뜨 없어요. 이게 뜨 없어요. 그래서 소속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미로 자세히 봅시다. 在别的地方 다른 데에서. 그러면 뒤에 동사 나와야죠. 다른 데에서 어떻게? 不易吃到的. 不易吃到的 무슨 뜻이에요? 네, 不易는 사실은 不容易 줄임말이에요. 不容易 줄임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먹기 쉽지 않다. 뭐지? 쉽지 않는 얘는 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하고 4가 같이 다녀야 돼요. 在别的地方不易吃到的 다른 데에서 먹기 쉽지 않는 이 둘이가 절 하나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절이에요? 동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이 동사절이죠. 먹다는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동사절이고 여기는 特别细巧的. 细巧는 무슨 뜻이에요?
네, 섬세하고 예쁘다. 이렇게 특별하게 예쁘다는 뜻이에요. 과장 너무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더 자세히 하면 리얼하게.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모양 만들면 진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细巧的. 예, 细巧的. 그러면 이게 당연히 형용사절이죠. 细巧. 细巧的 형용사절이고 手工制作的. 예, 네, 수제 사실은 그죠. 수제. 그럼 이게 또 동사죠. 동사절이고 이게는 수량. 이게 망설임 없이 이게 수량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이게 동사, 수량, 형용사 이게 소속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있어야죠? 수량부터 써야 돼요. 这是一种. 그러면 동사하고 형용사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사는 두 개 있어요. 手工制作的在别的地方不易吃到的 아니면 在别的地方不易吃到的手工制作的 이게 순서 상관없어요. 둘 다 뜨 있잖아요. 둘 다 뜨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 뜨 없다. 그러면은 뜨 있는 거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방금 그거 말씀드렸죠. 뜨 있는 거는 뜨 없는 게 앞에서 서야 돼요. 근데 둘이 동시에 뜨 있어요. 그럼 순서 상관없어요. 예. 这是一种手工制作的 수제. 手工制作的 그다음에 在别的地方不易吃到的 아니면은 반대로 써도 됩니다. 반대로 써도 됩니다. 这是一种在别的地方不易吃到的手工制作的 그 다음에 特别细巧的 点心特别细巧的点心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순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절 이게 두 개 있으면 상관없어요. 뜨 다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이제는 이해하셨죠? 근데 어려운 게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긴 문장 만드실 때는 이거로 생각하시면서 네, 맞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없죠. 무슨 시험 말씀하신 거예요? HSK 시험 순서 정하기는 있어요. 3급 있어요. 네, 3급 있는데 근데 두 개는 아무거나 먼저 쓰셔도 정답이에요. 아무거나 먼저 쓰셔도 5번 먼저 쓰시면 틀린 거죠. 동사는 형용사 앞에 서야 돼요. 동사는 형용사 앞에 서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동사 3번은 동사절이죠. 4번은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동사 동시에 두 개 누가 먼저 쓰는지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형용사 앞에 서야 돼요. 형용사 앞에 서야 돼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요. 他是教练. 教练은 무슨 뜻이에요? 교련. 그러면 코치요. 코치. 네, 코치요. 教练. 네. 教练. 그러면 그녀는 코치입니다. 네, 어떤 코치예요? 무슨 코치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정해주는 부분. 일단 소속 있어요?
네, 国家队里的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소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수량. 그렇죠. 他是国家队里的一位 저 동사 有20多年教学经验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 20 몇 년간 교육 경험 있는 그다음에 우수 형용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죠. 형용사 优秀的 그다음에 명사죠. 篮球女教练篮球女教练 아니면 女篮球教练 다 돼요. 뒤에 순서는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 됩니다. 篮球女教练女篮球教练 다 돼요. 네. 그리고 앞에 순서는 이제는 익숙하셨죠? 일단 서욕 소속 서유격 두 번째는 수량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마지막에 명사예요. 네, 마지막에 명사예요. 중국어의 문장 순서 바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다들 평서문. 그는 뭐뭐입니다. 명사로 끝나는 거죠. 명사로 끝나는 거죠. 다들 주어, 수어, 목적어 이 순서로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 수어, 목적어. 근데 특히 이 정어는 누구를 정해주는 단어예요? 부분이에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정해주는 부분이 정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수어 앞에도 여러 가지 있죠. 수어는 뭐예요? 동사. 동사 앞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수식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주어하고 목적어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 앞에 이 문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문장을 비교하면서 바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有20多年教学经验的教学经验教学经验有20多年教学经验的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篮球女教练篮球女教练 네, 한 번 더. 他是国家队里的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篮球女教练篮球女教练 네, 한 번 더. 他是国家队里的他是国家队里的他是国家队里的一位他是国家队里的一位他
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네, 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优秀的，优秀的，优秀的，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 이게 중국인들 이게 여러 가지 특성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도 중간에 약간 끊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인들도 他是一位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篮球女教练. 우리도 이렇게 해요. 네,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하셔요. 예. 他是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国家队里的一位有20多年教学经验的优秀的，这叫篮球女教练。篮球女教练。 네, 잘하셨어요. 이 문장만 외우시고 다음에 비교해서 문장 만드시면 되죠. 네, 없는 부분은 그냥 빼서 그 다음 부분 이어서 하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는 정어라고 하는 거예요. 정어 다시 한번 뭐예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수어는 동사 앞에도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렇죠? 동사 앞에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러면 동사를 즉 수어를 수식해주는 부분, 동사의 수식어, 중국어에서는 状语라고 해요. 状语. 네. 状. 네, 状语라고 해요. 이 状은 무슨 글자예요? 상태의 상자예요. 네. 상황. 그러면 이 동사는 어떤 상태로 진행하는지를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예문 하나 얘기할게요. 초급 때는 매일 제일 기본적인 거. 我吃饭. 이게 제일 쉽죠? 예. 그럼 만약에 우리 목적어 방금 정어를 얘기했어요. 我吃 무슨 밥이에요? 예를 들어 옥수수 밥. 我吃玉米饭. 그렇죠? 유미는 바로 이 밥을 수식해주는 정어죠. 예. 我吃송 뭐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예, 흰쌀밥, 白米饭. 그렇죠? 白米饭. 그러면 나는 맛있는 흰쌀밥 먹어요. 我吃好吃的白米饭. 그죠? 맛있는. 그렇죠? 이 뜨는 는이죠. 맛있는 흰쌀밥. 그러면은 이 맛있는 흰쌀 다들 밥을 수식하는 정어죠. 예, 정어예요. 근데 이제는 밥 말고 이 추의 상태에 또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친구랑 먹어요. 나 혼자 먹어요. 그렇죠? 나는 집에서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 집에서 밥을 먹어요. 我在家吃饭. 그러면 이 在家는 바로 이 吃 수식해주는 부분이죠. 吃의 상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집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장소 나오고 예, 동사 이어서 나와요. 그럼 이런 부분 바로 状语라고 해요. 행동 진행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예, 제안해주고 수식해주는 부분 状语라고 해요. 우리 이게 정의 보면은
주어유는 동사, 즉 수어를 수식하는 단어나 절도 돼요. 절도 돼요. 네. 그러면 현대 중국어에서는 주어유는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일반 주어유하고 句首主语. 일반 주어유 다 아시죠? 일반 수식어. 일반 수식어. 근데 어려운 게 뒤에 句首 무슨 뜻이에요? 네. 句首 문장 머리. 그럼 문장 앞 말하는 거죠. 문장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맨 앞에 나타나는 부분 이게 句首状语라고 해요. 句首状语라고 해요. 한국어도 있어요. 그냥 우리 말할 때는 신경 안 쓰신 뿐이에요. 어제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어제 같이 쇼핑하러 갔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이게 어제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갔어요. 이 어제 바로 句首状语의 역할이에요. 시간 명사 띄어서 이게 문장 맨 앞에서 행동 정하는 거죠. 행동 언제 진행됐어요? 어제. 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반 주어유 바로 주어하고 수어 사이에 쓰이는 부분이에요. 네.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정의로 나오면 좀 헷갈리시죠? 예문 보면 쉬워요. 他已经走了. 그렇죠. 그는 이미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已经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주어유예요. 예. 他走了. 그러면은 그는 갔어요. 근데 이 가다 형태 어떻게 표현해요? 진행하는 상태 이미. 그러면 간지 좀 있어요. 표현하는 거죠. 예. 已经.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쓸 수 있는 단어 우리 많이 쓰는 게 예, 또, 사이죠. 才, 就 등등등 이런 단어 말하는 거예요. 이징하고 마찬가지로. 예. 你怎么才来? 이거이죠. 你怎么才来? 너 왜 이제 왔어? 그러면 이 才도 마찬가지로 예, 状语. 두 번째, 咱们北京见. 咱们北京见. 우리 베이징에서 보자. 우리 베이징에서 보자. 예. 그러면은 我们见 이것도 되죠. 咱们见 그리고 우리 만나자. 우리 만나자. 근데 어디서 만나요? 베이징 이 장소로 이게 동사 제한하는 거죠. 이 동사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예, 제한해 주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咱们北京见面. 咱们北京见. 돼요. 예. 그러면 다음에 听说他下个星期三来. 이게 장소 말고 시간 명사 나와서 이 동사 이루어지는 시간을 예, 정하는 거죠. 예, 그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온다고 들었어요. 예, 그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온다면서요. 예, 听说他下个星期三来. 마지막 歌声 노래소리 把王老师 예, 왕 선생님을 데리고 간다 그러죠. 带入 그러면 데리고 들어갔어요. 入는 입에 들어간다. 带入深沉的回忆. 深沉 깊다. 예. 깊은 추억 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
生成生成네. 회의 이深는 사실은 깊다예요.深는 깊다. 깊이 표현할 때는 深는 깊다. 색을 표현할 때는 深는 진하다. 예, 진하다. 沉는 무슨 뜻이에요? 沉 무겁다 뜻이에요. 무겁다. 沉는 형용사 무겁다예요. 沉. 네. 예. 重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예, 근데 沉는 구어체예요. 구어체. 沉. 네. 这本书真沉呐. 真沉呐. 그러면 참 무겁다. 예, 뜻이에요. 沉. 그러면 深沉는 깊고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이 기억이 추억이 이게 시간 지날수록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게 추가해서 내려갔다. 이런 느낌 표현하는 거예요. 深沉. 네, 深沉的回忆. 그리고 깊은 추억. 예, 엄청 옛날 추억을 표현하는 거예요. 깊은 추억으로 추억에 데리고 갔어요. 带入 데리고 들어갔어요. 네, 이 노래 소리에 깊은 추억을 빠졌어요. 예. 그러면 예, 이 带入는 동사죠. 带는 동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바가 바로 이게 뭐예요? 状语예요. 바. 바. 바자문 여기 보면은 바자문도 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状语예요. 위치는 어디요? 주어하고 수어 사이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일반状语. 그러면 句首状语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句首状语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주로 뭐예요? 시간, 장소, 목적을 표현하는 거 먼저 나와서 쓰이는 거예요. 명사나 제사, 여기 제사는 제가 통역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글자예요. 아, 개사예요? 개, 이거죠. 아,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개사가 이게 状语로 쓸 때는 주어 앞에 쓸 수 있어요. 우리 보세요. 今天 오늘 我要向大家说一件事儿.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로 하면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거죠. 네, 근데 중국어로 하면은 我要向大家说一件事. 我要向大家说一件事.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我今天要向大家说一件事.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이 今天 강조하려고 이게 句首状语로 되고 今天는 먼저 떼었어요. 今天 이게 여러분 집중을 이렇게 잡는 거죠. 네. 今天我要向大家说一件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개사로. 在가 개사잖아요. 예, 에서 어디에서 이 개사 쓰이는 거예요. 在北京, 베이징에서 我们见到了3年没见的朋友. 우리는 만났어요. 누구를? 3년 동안 못 만나던 친구를. 我们见到了3年没见的朋友. 여기서 见面 쓰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네, 그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미엔는 목적어예요, 여러분. 见面은 이합 동사예요. 见面은 이합 동사예요. 미엔은 뭐예요? 얼굴. 체면의 면자잖아요. 얼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见面은 사실은 이합 동사고 여기서 명사 목적어 있어요. 친구 목적어 있어요. 朋友이잖아요. 그래서 面 쓰면 안 돼요. 그냥 见만 써요. 만나다.
우리는 만나게 됐어요. 또 만나게 있어요. 결과 见到了 만나게 됐어요. 3年没见的朋友 르는 왜 앞에 쓰여 있죠? 뒤에 목적어 복잡했어요. 목적어 복잡했어요. 그냥 친구는 아니고 3年没见的朋友 3년 동안 못 만나던 친구. 예, 목적어 복잡해서 르는 앞으로 당겨서 쓴 거예요. 见到了3年没见的朋友.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개사 맨 앞에 쓰여 있고 예, 状语죠. 얘는 사실은 문장 안에 들어가면 我们在北京 이거죠. 이게 동사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쓰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状语지만 문장 맨 앞에 쓰여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우리 쉬운데 그냥 원문 짜이고 이제 지연자 이렇게 쓰거든. 예,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돼요.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우리 정정적으로 문장 쓰면 되죠. 근데 두 친구 얘기할 때는 이런 경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기 뭐 베이징에서 뭐 친구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한국어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 나왔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는 단어인데 뭐 강조하려고 나왔어요.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잘했어요. 休息10分钟. 네.